네, 위기 대응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월요일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주말에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은 의외로 굳건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 저희 잡아볼까요? 네, 최태규 전문가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오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어떤 근거들이나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어이가 얘기했던 그 공매도 연장권과 관련해서 사실상 확정이 된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 6개월 정도 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일단 뭐 정부에서도 시장이 만약에 하락했을 때 공매도를 다시 시행했는데 하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선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결국 공매도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은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그것을 팔고 싸지면은 밑에서 사가지고 차익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외국인이 1,000주를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팔아.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1,000주 팔았는데 그 주가가 떨어져 갖고 5,000원이 될 때는 2,000주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2,000주 사가지고 1,000주 산 거 갚고 1,000주를 매도하면 온전하게 그게 나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게임을 우리 개인들도 같이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불평이 없을 텐데 기관 외국인이 거의 99%를 독차지하고 개인들은 완전히 매매할 수 없는 꺼다는 보릿자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없는 주식까지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 자행되니까 더더욱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매도 과연 3개월 연장일 것이니까 6개월인가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요번에 연장하게 되면 한 번 더 연장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연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3개월이냐 6개월. 3개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들이 이제 편안하게 올리면서 아니면 횡보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월일 땐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세력들은 움직임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예요. 네네.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과연 3월까지 이러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인가? 정부에서도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많이 분석했을 텐데 결국 연말 되면 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줄 거고 거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팔아 니네가 공매도 때문에 이게 시장이 그냥도 하락할 타이밍인데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하락했다 거기에다가 변명을 확 뒤집어 씌우면은 화살이 날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선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땐 요번에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상 그러지 않아요, 전문가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10시 구간부터 양봉 플레이가 되고 지금 시가총액 상해 종목 위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KMW라던가 셀트리온,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공매도에 시달림을 받았던 종목들인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건 이 공매도권과 관련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주요 타겟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들 종목군 쪽이 좀 움직임이 연출된다고 보여집니다. 돌린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봤을 땐 뭐 한 달, 2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주가라는 게 솔직히 일주일만 줘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익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다면 보다 더 여유롭게 시장 대응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 주가를 그러니까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크게 어찌 보면 세 개죠. 급락할 때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그 가장 최악인데 일반적으로는 횡보시키면서 물량을 소화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올리면서 소화하면서 물량을 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유를 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최소 횡보 내지는 주가를 올리면서 얼마든지 이들 쪽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과연 우리 시장 오늘 좀 반등 나오는데 그럼 저점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저점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갭도 놓고 장중에 1% 이상 급락했다가 끌어올렸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보면 오전
시작하자마자 쭉 내렸다가 지금 끌어올렸어요. 이건 네. 뭐냐면 변동성 구간에 겁을 주면서 개인들 나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60일 이평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어제 저점, 오늘 저점 보면 오늘의 저점이 또 좀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바닥은 만들어졌고 시장은 최소한 횡보 내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큰 조정은 이제 마무리됐다. 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처음 불거졌을 때 2월 달 보면은 위에서 29% 빠졌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9% 빠졌어요. 그러면 이전 코로나 대비 이번에는 한 3분의 1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 빠지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심하게 빠진 거죠. 지금 코로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크게 문제가 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이 9% 10% 하락은 단기 충분히 시장에서 네.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다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네네. 그 이유는 이제 반등 쪽으로 우리가 봐야죠. 바닥은 잡혔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이 동학개미 운동에 굉장히 열렬했던 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전처럼 그렇게 강한 네. 드라이브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동안 끌어왔고 거기서 또 자금이 또 그만큼 또 들어올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 공매도가 이 연장되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실망하면서 이전과 네. 똑같은 패턴으로 좀 방관적인 차원에서 시장에 대응할 것이고 네. 그들 역시 지금 시장 보시면 투신 연기금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맞아요. 왜 연기금이 이렇게 팔까? 결국 이들도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샀는데 진짜 2달, 석 달 있다가 시장이 막 패닉 상태로 가게 네네네. 되면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못 사니까 오히려 지금 연기금의 이러한 모양새는 차후 시장 하락했을 때 어쩌면 버팀목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공매도 금지 연장권과 관련해서는 좀 분석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세부적으로 숲을 봤으니까 이제 나무들도 저희가 점검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바스켓 매매가 진행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가 살아 있잖아요, 전문가님. 뭐 좀 재택근무라던가 지금 지금 뭐 5거래 연속해서 상한가 내고 있는 종목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보면은 헷갈립니다, 조금. 코로나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보시면은 한 8거래일 하락했어요. 네. 네, 차트 보면. 그러면 거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들 15% 내지 20% 하락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비 거의 2배 이상 종목별로 하락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러한 하락 속에서 그나마 시장에서 빗보였던 거는 결국 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쪽 종목군들이 움직여줬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안 잡힐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그 교회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한번 확 발생된 게 그게 가지치기 하면서 그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1주, 2주가 걸리면 네. 그거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잡히냐? 잡힐 거라고 좀 봐요.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방역 대책 봤을 때 결국은 다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솔직히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주들이 눌려 있다가 요것을 빌미로 인해 가지고 막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마지막 불꽃 치면서 다시 또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들보다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 낙폭 과대 쪽으로 한번 단기 반등을 노리는 것도 좀 낫지 않나.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섹터 오히려 코로나 이쪽 관련된 종목 말고요. 이렇게 하락하면서도 60일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나름대로 조정이 완만했던 종목 그건 강하기 때문에 더 간다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예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수익률 게임에서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차트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겠네요. 기술력이. 네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한번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주말에 아마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SK텔레콤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나녹스. 네, 네네네. 요게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한화가 투자했던 그렇죠. 니콜라 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좀 기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주말자로 나오고 뉴스가 워낙에 많아서 조금 묻힌감이 있긴 한데 네네. 의미 있겠습니까? SK텔레콤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나노스 건? 네, 일단 나눅스죠. 나눅스하고 SK텔레콤하고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잘 보시면 이 나눅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디지털 엑스레이 기업이거든요. 엑스레이 기업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27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SK텔레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어찌 보면 5G, AIG 이런 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하고 의료기기하고 접목시키면서 코로나 향후 결국 우리나라도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테마가 잡혔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나녹스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이 투자와 결국 같이 기술력을 융합한다면 차세대의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해서 SK텔레콤이 가져가는 포지션이 커질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 이 SK텔레콤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어요. 어찌 보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지금 같은 갭도 놓고 음봉은 만들지만 결국 이 갭을 훼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훼손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졸졸졸졸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한 26만 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모멘텀은 그냥 단순한 모멘텀이고 네. 결국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뭐 본질 가치 아니면 또 앞으로 있을 연말에 있을 배당 이러한 것들 같이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외국인 기관들이 좀 더 꾸준하게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네.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SK텔레콤이 지금 5G에 열중하기에도 바쁜데 왜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접목한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 있을 거다.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최태규 전문가의 판단이었습니다. 괜찮아가지고 오늘 시장 분위기 저점 나왔다고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정 마무리 구간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낙폭 과대 종목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일정 부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낙폭과대 기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신다면은 그러면 네. 잘 보시면은 네. 시장 보면은 일주일 동안 하락했죠. 결국 종목들이 다 이렇게 하락했는데 네.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나 그리고 하락하는데 크게 물량이 안 나왔다. 그러면 빠질 때는 수급 주체들도 일단 관망을 해요. 거기서 받아주게 되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네. 빠질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결국 일정 부분 큰 물량이 아니고 졸졸졸졸하면서 낙폭은 큰 종목들. 네.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괜찮고. 들어왔다. 기존의 주도주급에서의 낙폭과대도 담아도 되나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아요. 안전한가요? 내 주말에 좀 찾아보니까 네. 크게 하락했던 거 보면 좀 허접한 종목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피해야 되고 네네, 허접하지 않은 수급과 펀더멘털이 되는데 낙폭이 그렇죠. 과대했던 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